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오진석 차장입니다. 앞 세션 발표자분께서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빨리 당겨졌는데 준비한 내용 아침부터 세션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상당히 좀 덥고 그러네요. 앉아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지루하지 않게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세션에 지금 들고 나온 내용은 망분리 환경에 대한 이런 이제 망분리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망분리를 도입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사실 망분리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망분리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보안 솔루션과 보안 어떤 프레임에서 거의 완벽한 끝판왕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뭔가 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봤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이어에서는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백신 이전부터 방화벽을 얘기하면 처음에 방화벽이 나왔을 때 거의 뭐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보안이 이건 획기적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었는데요. 그 뒤로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솔루션이 나왔죠. 하나 두 개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솔루션들이 우리의 인프라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보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은 공격자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방법도 바뀌는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표에 차고 넘칠 정도로 뭔가 보안 솔루션에 투자하고 보안 솔루션 설치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전히 위협은 증가하고 있고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도 홀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금융권, 그 다음에 여러 미 국방성 같이 좀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곳에서 이제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망을 쪼개버린 거죠. 자, 망을 쪼갰을 때 망을 쪼개서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망, 그 다음에 업무만 볼 수 있는 망을 쪼개놓고 보면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쪼개놨을 때 업무 보는 사람들은 업무만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쓸 때는 다른 PC를 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내부에 뭐 들어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꼽지 않고는 불가능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매우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망분리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우리가 듣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전한 폐쇄망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폐쇄망, 그러니까 망분리라는 것은 폐쇄망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폐쇄망이 정말 폐쇄망일까요? 우리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안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은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 영위하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서포트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안이 비즈니스를 넘어설 수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망분리를 한 다음에도 우리는 많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는 공유가 돼야 됩니다.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구글 자료를 인용해야 되고 또 업무망과 파일 공유는 최소한의 제한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망을 분리했지만 업무를 보는 내 입장에서는 망 분리 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생성 자료는 필요시 외부로도 공유가 가능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용 환경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내가 못 느낄 정도로 빨라야 되고 아무런 내 업무가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소위
현업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됩니다. 망을 분리한 다음에. 그래서 많은 보안 운영 담당자분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망을 분리한 이후에도 굉장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련해야 되는 게 이제 망을 연계시키고 망을 어떻게 중간에 이어줄 브릿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브릿지를 적용하고 어떤 그 검증 절차를 위해서 승인 절차를 하나 넣게 됩니다. 어떤 부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내부망 간의 파일을 교환할 수 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뭔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흔히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백신으로 이렇게 검증해 보면 안전한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도 분리했고 그 다음에 어떤 승인 절차도 마련하고 검증하는 기술적인 어떤 모듈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망에서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망분리 환경을 내서 신빙하지 말고 100% 신뢰하지 말아라. 여전히 홀은 존재한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해커 입장에서는 망을 분리한 다음에 되려 망을 분리하고 연계 포인트가 그냥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거기만 노리면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인터넷 설치하다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건데요. 알약 쪽에서 발표한 어떤 그 그래프 차트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외부망에서 백신이 탐지했던 머레어 코드고요. 이쪽에 내부망 그 소위 폐쇄망 내에서 발견된 백신의 탐지한 악성 코드 명이라고 합니다. 뭐 매칭되는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죠. 일단은 그래프를 떠나서 내부망에서 백신에서 뭐가 탐지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을 절대로 분리하고 안전한 폐쇄망이라고 한다면 내부망 쪽은 깨끗해야 됩니다. 내부망 쪽은 데이터가 안 나와야 되죠. 악성 어떤 그 탐지 결과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담으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이제 파이어데이 때 키노트를 발표하셨던 고려대 김유관 교수님이 어떤 이제 보안 운영을 하실 때 그 현재 보안 그 망분리 같은 걸 하기 이전에 이제 그 회사의 망분리를 먼저 하셨어요. 선구자적 길을 걸으시려고. 근데 그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모든 업무를 3일 정도를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 폐쇄망을 만들기 전에 폐쇄망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다 클린존으로 옮기는 클리너 작업을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망을 쪼개기 이전에 망으로 넘어갈 녀석이 그런 PC가 정말 깨끗한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정말 무결한지를 검증해보고 옮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망분리 어떤 사업들, 망분리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거에 의하면 그런 검증 절차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욕적도 있을 거고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을 것이고요. 현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환경들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로 망을 분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악성 코드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망 분리를 했지만 여러 가지 홀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제한사항을 제가 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새로운 위협, 망 분리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제 이쪽에 인터넷망, 업무망이었을 때 망 연계 시스템을 구성했고 보안 USB를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공격자가 일단 당연히 인터넷망 PC를 노리게 되겠죠. 공격자는 인터넷망 PC를 노리고 인터넷망 PC에 있는 이제 그 PC로 아까 앞서 세션에서 드라이브 다운로드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한 첨부 파일이든지 공격을 시용해서 이제 인터넷망의 PC를 감염시키게 되죠. 그러면 인터넷망 PC가 감염된 PC가 공격자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악성 파일을 내부 업무망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망 연계 시스템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망 연계 시스템이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솔루션의 그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을 담지하고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 많은 세션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백신과 같이 시그니처 기반으로 현재 있는 공격 악성 파일들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공격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할 수 없는 악성 코드를 보내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관리자들이 승인을 하고 뭐 관리자들이 아무리 그런 거 확인한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그걸 넘겨버리고 그냥 바이패스 시키는 것처럼 업무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보안 USB가 됐든 망연계 시스템이 됐든 승인 절차에 대한 어떤 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상위 관리자가 승인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들, 예전에는 한참 이제 DLP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DLP나 DRM 같은 게 이제 암호화를 해서 뭔가 외부로 유출시킬 때 상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상위 관리자분이 그 승인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는 제 조금 아래 직원한테 몇 명한테 승인권을 주고 자, 네가 대신해.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0건, 200건 막 넘어가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다 그 관리자가 지게 되지만 어쨌든 파일은 넘어갑니다. 파일은 전송이 되고 유출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망연계 솔루션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업무망에 있는 PC들은 내부 시스템들을 전파를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케이스가 실제로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앞서 이런 이제 그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스톡스넷이죠. 스톡스넷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전에 대한 그 폐쇄망 중에서도 제일 그 등급이 높은 폐쇄망입니다. 폐쇄망에 앞서 보신 그런 어떤 USB 감염된 USB 하나로 내부 시스템 확산을 통해서 실제로 시멘스 관리 단발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빠졌던 공황 상태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보안적으로. 원전의 어떤 그런 완벽한 차단된 어떤 폐쇄망 자체가 USB 하나로 감염이 되고 그게 유효하게 공격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 여파는 굉장히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변종들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폐쇄망, 망 연계 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폐쇄망에 대해서 감염된 USB 동작으로 어떤 내부망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공격자가 그 감염된 단말을 조정해서 내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저로 어떤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우리는 지난 사고 사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면 관계사와 계열사들, 소위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금감원이라든 금경원 쪽이랑 전용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외에도 내부 폐쇄망에 있는 업무 시스템과 전용선으로 운영되거나 VPN으로 터널링 터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관계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쪽 시스템은 폐쇄망을 잘 갖췄어요. 아까 말한 클린존까지 했고 잘 완벽한 폐쇄망을 갖췄지만 실제로 저쪽에서 붙어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까지도 우리가 챙길 여력은 없죠. 관계사가 깨끗하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관계사의 시스템은 아무런 제재를 거치지 못하고 않고 내부망과 연계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홀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너무나 관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격자는 직접적인 그 어떤 그 기업의 인터넷망이 아닌 전용망을 타고 들어온 관계사의 PC를 해킹을 하고 그로 인해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감염시키고 내부 시스템 전체 모든 것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 사고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마트와 같은 미국의 큰 리테일 업체가 포스 단말이 감염이 돼서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는데 그 경로를 보면 이 포스 관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타겟의 어떤 관계, 물류회사, 그런 이제 서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 계정을 탈취해서 들어왔다고 우리는 이제 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망을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쪼개져 있어서 내가 통제하는 환경이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그 외주 개발을 많이 주시는 기업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 개발망을 그 외주 개발망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망, 현업 쓰시는 업무망도 있고 인터넷망도 있고 개발사, 외주 3자만 쓸 수 있는 망도 있는데요. 이 3자에 대한 그 개발망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는 다양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폐쇄망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현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현업 시스템에 넘기기 전에 개발 이관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라는 걸 하게 되죠. 보안성 검토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스템 이관되는 시스템의 자체적인 무결성, 그 취약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개발된 소스 코드에 취약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 바이너리 하나가 정말 그 목적하에 있는 바이너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중에 어떤 악의적인 개발자가 들어가서 뭔가 개발하면서 소스 코드 및 아니면 어떤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개발 시스템을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짜면 현업 시스템으로 바로 넘겨서 내부 시스템에 퍼뜨리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유사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카드사 대란 났을 때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어떤 피해가 이런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사람이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악성 코드로 뭐 현업 시스템을 옮긴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데이터의 그 정보, 개인 정보에 어떤 피해를 봤던 사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현업에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이제 그 유효한 얘기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동의가 될 만한 내용인지는 제가 사실 잘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 세 개의 사례를 볼 때 절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에는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파이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선 많은 세션들과 많은 발표 자료를 통해서 파이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 제로데이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망이 연계되는 부분 아니면 개발자가 연계되는 부분 이런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어떤 역할이든지 하게 되면 그 홀을 분명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저희 쪽에 있는 파이어의 FX라는 솔루션과 AX라는 솔루션입니다. 그 장비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을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파일을 어떤 스캔을 할 수 있는 파일을 FX, 그 다음에 분석 전문하는 AX, 어널라이시스하는 분석 전문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작 방식이나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설정값이나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FX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유된 파일에 대해서 공유된 파일 서버, 파일 폴더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악성 파일인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특정 폴더로 이렇게 옮기는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 두 장비에게 주면 두 장비는 그게 정말 악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상화 머신 MVX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악성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갈라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처리할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망분리 시스템과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선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망연계 솔루션들은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FX에 의해서 검증을 받게 하고 FX가 검증을 하게 되면 그게 정상 파일인지 악성 파일인지를 분류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작 방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FX 전적적으로 그런 망연계 솔루션의 어떤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연계 솔루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망연계 솔루션들이 저희와 코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일을 저장하는 곳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거를 뭐 그 관리자가 승인을 할 때 뭐 뭘 알아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인지 아닌지 정상으로 판단됐는지를 하나의 조건으로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선 내가 승인하고 파이어에서 탐지된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내부망으로 외부망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X라는 장비의 특성인데요.
망연계 솔루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AX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URL과 파일에 대해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튜닝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긴 한데요. URL에서 분석을 할 때 URL을 분석하면 우리가 그 소위 샌드박스 가상 머신 내에서 URL을 넣어놓고 URL을 가져온 데이터 세션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해보는데요. A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시스템이 URL을 분석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이 됐든 외부 시스템이 됐든 그 시스템의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일으키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검증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그 여러 그 키사와 같은 곳에서 많이 악성 코드 탐지 추이 이런 걸 분석할 때 쓰이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바이너리를 다 땡겨옵니다. 다 땡겨 HTML 파일도 땡겨오고 CSS 파일, 뭐 스크립트 파일 땡겨온 다음에 그 파일들을 해시값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악성인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웹 세션 트래픽을 똑같이 발생을 시키고 트래픽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마치 NX와 같이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AX 장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아까 세 가지 어떤 홀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격자가 당연히 이제 그 아까처럼 인터넷망을 해킹을 하고 감염을 시킨 다음에 내부망으로 파일을 전달시키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 FX나 AX 장비가 그 파일을 걸러내 주겠죠. 걸러내게 주게 되면 내부망으로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 파일에 대한 그 이제 이 감염된 PC에 대한 IP나 호스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작 원리가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요청하면 그 파일을 요청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파일을 망연계 시스템과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악성 유무를 판단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망연계 시스템의 백신으로만 분석하는 그런 제약,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관계사와 전용망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포인트가 될지는 좀 결정을 해봐야겠지만 전용망 시스템이 들어와서 연계되는 포인트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각 개별 포인트 시스템, 물류 시스템이든 뭐 인사 DB 쪽이든 아니면 어떤 자산 DB 쪽이든 DB 시스템이든 협업 시스템이든 내부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무결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쪽에 어떤 파일이 심겨진다거나 어떤 파일이 악성적인 파일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지속적인 파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전용망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하우스 개발된 외주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외주망 개발자가 이제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무결성 검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망으로 개발 이관될 때 보안성 검토 절차에 저희 장비를 통한 검증 절차가 추가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코드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코드들, 그 다음에 바이너리들 이런 것들을 보안성 검토가 단순히 소스 코드만 검사한다면 소스 코드 이외의 나머지 바이너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편은 이 장편인데요. 망분리 환경에서 공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안의 위협들이 얘기하는 어떤 공격자의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이득, 사회적인 불안, 기업 이미지 실추, 뭐 산업시설 마비도 있을 거고요. 사용자 감염하고 정보 유출하고 공격 그룹의 자신에 대한 과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망분리 환경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자가 그 뒤에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망분리 환경에서 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루트적으로 좀 힘든, 경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내부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망분리 환경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기업이라고 제안을 걸었을 때는 분명히 국가 기반 시설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내부 인프라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격자의 목적이 정말 시스템 파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망분리 환경에 대한 보안은 가능한 한 디테일하고 가능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더 세심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승인과 그 백신을 통한 어떤 기술적인 검증, 이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망분리 환경의 보안을 저희 파이어아이가 제일 잘하는 악성 코드와 악성 코드 분석, 언노운과 제로데이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안을 강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